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질질 끌다 거의 7개월 만에 네. 드디어 이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서서 노태학 전 대법관, 3월에 나간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를 지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판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보통 새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라고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손봉기 선생님은 향판 중에 향판이더라고요. 손봉기 근데 이거 선생님. 아마 저보다 서정학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이력 전체가 그 대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판사를 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마 이제 크게 이 양쪽 청와대나 조희대 대법원장 다 별로 불만이 없는 그냥 대법관으로 하면 적절할 만한 그런 분이었던 것 보통 이제 같습니다. 뭐 진보 성향이다, 뭐 보수 성향이다 이런 게 또 분석되잖아요. 혹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조희대의 승리다 이렇게 벌써 조희대 방송을 승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니 뭐 원래 노태학이 1월달 나가고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김민기를 계속 추천하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압력연 걸로 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김민기는 이제 우리법연구회 좌파 중에 좌파 판사고 네. 남편이 또 헌재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이에요. 네. 그거 안 된다. 부부를. 한 명이 현재 재판관인데 한 명이 또 대법관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조희대 있겠지. 대법원장이 1월 달인데 네. 이제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이영구 나가니 네. 그러면 이게 두 명 하면 한 명은 청와대 뜻에 따라 한 명은 이제 그 대법원장이 네. 뜻에 따라 끝까지 버티다가 두 명을 이번 추천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희대가 그 대법원장이 그래도 한 명 손봉기 이분이 아주 이게 법조계 평판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런 이제 지방의 향판들도 한 분씩 원래 다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아주 이게 원칙 판사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김성수 이분은 유명한 뭐, 재판 같은 거 보통 한 번씩 있지 않아요? 대구에서 막 계속 계셔갖고. 초임제가 대구고 대법원에 연구 안 하고 계속 대구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대구 법원장까지 대구에 뭐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 그냥 일반 판사다 보고 네. 김성수 이분은 이제 뭐 광주가 고향이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한 명 한 명 네. 이랬는데 왜 김민석 대표가 뭐 퇴학당하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날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그 말이 무슨 과정에 말인지.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한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서면으로 저 이 사람 할게요 하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주 불쾌했다. 네, 불쾌한 그 기류가 아주 역력했고, 그리고 네. 당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오늘 아침에 그 김민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네. 김민석 당 대표가 조희대 지금 뭐 잘라달라고 하는 거냐, 거의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이 서면 제청까지 대통령 패싱하고 그냥 혼자 정해 이 조희대 탄핵해달라는 이야기다. 탄핵 사이고 착오도 넘친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도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는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절차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과 함께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이걸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이 이제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갈등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은 네. 박철원 이게 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철원 막 이때까지 올라가면은 아니 이거 50 때였나? 박철원이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 할 때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들 면접을 받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과 같은 뭐 후보 추천위원회 이름이 좀 달랐는데 이런 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서열대로 올렸어요, 무조건. 근데 서열대로 올리면은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배려를 소위 말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올려라.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 대통령은 5년이면은 필연적으로 두 개의 정권의 대법원장은 임기가 걸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많이 걸치냐.
예를 들면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실제 자기의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네. 악연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치인 국회의원 이명박의 정치자금법을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예. 이명박 의원이 날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날 죽인 사람. 날 죽인 사람이 근데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야. 네.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똑같이 대법관 이 임명제청 문제를 가지고 한 보름 동안 약간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사실상 굴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랑 어쨌든 조율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까 그 서정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노태학이 이제 3월 3일 날 퇴임했고 1월 달에 그 후보 추천위원 만들었을 때 네.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대법원하고 이미 청와대하고는 갈등이 그 전에 있었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희대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두 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한 명은 청와대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하고 한 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5개월을 끈 거예요. 나름 작전을 짠 거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건 예. 제 해석인데 조희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한 명만 해서 이거에 소위 말해서 빠꾸 맞으면 안 되니까 예. 둘을 같이 올리면서 우리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관이 5개월이 공석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한 달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요. 2주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희대가 잔머리를 썼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이 그냥 하고 그거 반려되면은 만약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자체를 자기가 정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대법관이 비는 사태를 네. 조희대가 만들어 버렸다. 저는 그렇다고 뭐 조희대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게 조희대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거 진짜 커질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아주 불쾌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청와대랑 전면전을 거의 시도한 거에 다름없습니다. 이게 사실 대법관 임명이 그동안 좀 회색지대 영역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렇게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이 거의 재청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약간 민주적 정당성의 논쟁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른 나라는 의회나 행정부에서 좀 분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컨트롤되도록. 네. 그런 이제 논란이 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전 협의나 대면 협의 이번에 또 했어야 됐다는 그런 걸로 풀었대요. 네.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노태학 그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소위 쇼당을 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이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해야 내가 면이 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된 사례인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제도적 그 회색지대가 있는 거고 네. 이걸 협의로 풀어왔던 건데 이제 그런 관습 같은 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거의 승부수를 세게 던진 거고 사실 새 지도부가 지금 여당에 선출이 됐는데 또 조희대 탄핵 이 얘기하면 좀 몇 달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분탕 친 느낌도 있습니다. 여당이 오늘-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수를 던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진짜 일제히 탄핵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 안 할 여당이. 수 없는 상황이 안할 된 수 것 없는.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꺼내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 근데 지금 공은 청와대로 일단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되게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 제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임명을 하면은 예. 임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동의를 국회에 구해가지고 되는 건데 결국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권자를 존중하는 건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지만은 청와대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대통령은 넘기고 대통령은 넘기고 그럼 해주십시오 그냥 이게 자동 패싱해서 가면은 네. 여기에서 이거 안 돼라고 해서 민주당과 대법원이 싸우는 이 모양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탄핵이 가능하겠냐만 이걸로 저는 네. 그 헌재 가도 탄핵 다시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립각이 되는 거 하나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해 주면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우리 저는 이게 탄핵을 제가 주장해서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게 저는 탄핵 사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같이 탄핵하자. 아니 대통령 재판을 왜 근거도 없이 중단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희대가 전합의체 그게 그 재판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그 헌재로 가면 재판이 올 수도 없답니다. 그렇죠. 재판이 전합의체가. 예. 자, 그러면 이게 안 내란 돼요? 소위 계엄 사건이 전부 전합의체가 있죠. 병합돼 있어요. 한덕수하고 이상민 장관. 좀 있으면 이제 박성대, 윤석열 때 오죠. 그러면 대법원의 구속기한이 6개월이에요. 전부 이게 일단 풀어주자 이거야. 다 풀어주자고 우리 윤 대통령 모두 장관들. 그러려고 아니 재판이 중단돼 있으니 6개월밖에 구속 못 하잖아요. 재판이 헌재로 가면 이게 180일이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네. 임기 1년도 안 남았어요. 나이가 만 정년이 7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탄핵해 가지고 재판 중단해서 윤 대통령부터 쫙 풀어주놨고 전합의체 하자. 그러고 그 재판 중단도 탄핵 사유 여차. 그렇게 왜 재판 중단? 이것도 한 판단 받아보자는 거야. 그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이 찬성이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왜 중단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질문. 그 대법원장이 없어도 대법관 자체는 전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정처장이 원래 재판에 안 들어가지만 누구라도 아니면 뭐 1, 2, 3부 중에 누가 그냥 소부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행을? 재판장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고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직무가 그 상태에서 이게 배제하고 하가 나중에 탄핵에서 기각됐을 때 이 재판 절차가 또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정지가 될 때는 기다립니다. 대법원장은 직무 대행 체제가 갈 수 그 있. 권리가 됐을 때인데 이거는 네. 일시 정지가 됐는데 부당한 탄핵이니까 헌재에서 기각되면 복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권리가 되면 대행이 하죠. 근데 거리가 안 되면 대행이 없이 정지가 일단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칫하면 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나올 수도 있고. 6개월이죠. 아니, 이것도 와, 이거 근데 되게 아니야. 복잡하네. 아니, 근데 6개월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진 않는데 이제 이거는 뭐 주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게 방금 얘기했던 내란 사건도 있고 예.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그 무죄 나온 것도 지금 전원합의체에 갔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징역 2년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도 지금 뭐 집행유예 받고 아니, 예. 벌금 네. 1,000만 원 받고 뭐 이게 다 이 김건희는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갔거든요. 예. 사실은 대법관이 다 차야 돼요. 전원합의체 권위가 있으려면은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겠죠. 네. 어찌됐든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을 해서 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핵은 오바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이거는 거의 99.9% 기각된다. 탄핵 가면 헌재에서. 희한한 예. 그림이에요. 탄핵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말 대법원이 다 찬다 14명이 다 찬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라든지 지금 쌓아놓은 것들 계류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기일 잡아가지고 다 선고해버리면 대법원이 엄청나게 키를 쥐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뭐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 바로 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고요.